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꼭 교정을 해야 될까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교정을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치료가 된 케이스를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로 이제 교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돌출입이거나 약간은 이제 주걱턱이 있거나 이런 분들,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매우 많고요. 간혹은 여러 가지 구강 위생 관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이에 음식물의 잔사가 남아서 치석이나 치태 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이제 교합적인 문제. 교합이라는 건 위아래 치아에 이제 맞물리는 상태인 건데, 선천적으로 이제 치아 배열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교합도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심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시고, 두 번째로는 치아의 기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앞니에 돌출과 앞니에 벌어짐이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우선은 또 위에 벌어진 치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벌어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레진으로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아래 치열이 삐뚤빼뚤한 부분 때문에 교정 치료를 같이 진행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레진을 조금씩 제거를 하면서 이 공간을 모으면서 돌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진료의 방향을 잡았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삐뚤빼뚤한 부분 자체가 이 공간에 비해서 치아의 폭이 더 크기 때문이라서 치간 삭제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설쪽 부분 교정을 통해서 해결을 도와드렸죠. 총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걸렸고요. 또 위아래 이제 유지 장치를 붙여드리면서 치아 배열을 완벽하게 개선을 도와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아의 배열과 함께 외소치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분의 케이스였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앞니가 좀 벌어지면서 치아 배열이 안 좋은 부분을 제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서 부분 교정을 통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치료 단계에서 치아 배열을 어느 정도 완성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닫힌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외소치의 이제 교합이나 이런 부분 개선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정을 좀 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확보를 한 후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통해서 완성을 해드렸고, 이상적인 치아의 모양, 비율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6개월밖에 안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분이 치아의 이제 배열이 삐뚤빼뚤한 부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발치가 들어가지 않은 또 부분 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교정은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저희가 교정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세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부분 교정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삐뚤빼뚤한 형태를 갖고 있는 치아의 배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아의 뿌리가 좀 많이 짧은 형태를 갖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다른 환자분들의 파노라마 상태를 봤을 때 치아의 뿌리가 긴 거에 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유독 치아의 뿌리가 짧죠. 아무래도 이제 치아 뿌리가 잇몸뼈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야 치아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더 견고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아 뿌리가 많이 짧고 잇몸이 안 좋고 잇몸뼈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치아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정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치근 흡수라고 해서 치아의 뿌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의 기간을 오래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짧았던 뿌리가 더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기간이 짧게 끝나는 부분 교정을 통해서 해결을 도와드렸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교정을 받았는데, 저 원래 이제 덧니가 있었거든요. 왼쪽에만 이렇게.
그리고 약간 돌출입이었었어요. 저도 그런 심리적인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근데 확실히 이제 그때 과정 중에서는 잘 모르는데 비포 앤 애프터를 확연하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 안무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예뻐졌는데 하면 보통 교정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제 사실 하관이 또 얼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리케츠 S69이라고 해서 턱끝이랑 코끝을 이렇게 이었을 때 입술이 이 직선에 일직선 상이거나 살짝 들어간 걸 요즘에는 좀 더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정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애프터에서 좀 많이 판단을 하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1대1대1, 1대1대1. 네.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아, 네네네. 이제 그 교정을 하고 나서도 치아나 치아 배열은 원래로 돌아가려는 좀 성질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유지 장치라고 해서 안쪽에 이제 붙이는 장치가 있고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제 유지 장치가 있는데, 유지 장치는 이제 평생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자주 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교정이 끝난 후 10년 정도가 좀 지나서 이제는 지금 장치를 끼지는 않거든요. 물론 안쪽에 계속 붙이고는 있어요. 네. 28인데 지금 교정을 해보셨어요? 사실 교정을 성장기, 청소년기 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늦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했거든요. 이제 20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의 이동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정의 기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긴 한데,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이보다는 뭐 잇몸의 상태가 어떤지, 아까 말씀드린 치아 뿌리나 치아 잇몸 뼈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치아 교정에 관한 고민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치과 가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TMI 상담소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팅커벨이 잡은 것 같은데? 없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해서 기절시키잖아요. 당연히 나왔을 텐데.